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과연 찐 반등일지, 시그널은 또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사흘 연속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7%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개장 직후에 AI와 반도체 관련주에 강하게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1.92%까지 갔다가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조정 국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에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매파적인 의사록이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7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2명에 그쳤고 나머지 의원들은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즉 고용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연준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베팅한 의원들의 다수가 관세가 상품 가격 상승 압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 영향이 시장에 완전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FOMC 미팅이 있었던 그 기점에서는 물가를 고용보다 월등하게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FOMC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소폭 하락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81.9%로 여전히 월등하게 금리 인하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아니었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시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을 것이고 훨씬 더 불확실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MC 미팅 이후에 비노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 지표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에서 물가와 고용을 두고서 치열하게 저울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를 겨냥해서 공개적으로 사임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유리하도록 연준 이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고용 및 물가 지표를 더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연내 2회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결과들에 따라서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디지털 자산 혁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힘을 실어주는 이 기조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밝힌 것이고요. 실제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일 밤 23시죠.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관점에서 한 가지 정도만 더 짚어보고 온체인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할 때 몇 주 후에 강하게 비트코인 랠리가 뒤따르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의 M2 통화 공급이 미국의 M2 통화 공급 증가 속도를 앞지를 때 비트코인은 대체적으로 강세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그 기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관련된 지표 살펴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시황 통해서 자주 공유드리는 지표 중에서 명목 수요 지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명목 수요 지표가 음수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17만 4천 BTC에서 59만 BTC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 수요도 현재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을 견인했던 중요한 요인으로서 ETF 수요가 있었는데 현재 그 수요도 감소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지지 구간을 잘 지켜내면서 리스크 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우 리스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핵심 지지선을 꾸준히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리스크 온 모드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 핵심 지지선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지지 구간을 내려간 것을 넘어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리스크 오프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순환도 이어지면서 알트 시즌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지표상으로 알트코인 시장은 과거 대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대비로도 더 우위에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더 크게 밀어올릴 수 있는 추진력, 임펄스는 현재 낮아진 상황입니다. 2%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알트코인 시즌에 더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소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빠르게 반등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반등하게 됐을 때는 알트코인으로 자본 유입이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어제 시황에서는 음수 영역으로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바이낸스 CBD 지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제 하루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을 이끈 것은 미국발 수요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상승 국면에서 양수로 잠깐 전환을 했는데 다시 또 음수 영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아직까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리 지표를 비롯해서 시장의 가격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시그널들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어제 운영 중인 코인마스터 클럽에서 긴급 속보를 통해서 이 지표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시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극도로 줄어드는 국면을 보이면서 수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시장의 부정적인 심리가 팽배했다라는 건데요. 늘 강조드렸듯이 시장은 대중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시장이 뭔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들이 팽배했을 때는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나 이 지표가 뜨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이낸스의 테이커 매수 매도 비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지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수 압력과 매도 압력의 강도와 지배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비율이 1보다 높으면은 선물 주문장에서 매수 주문이 더 지배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1보다 낮으면은 약세 감정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현재 이 지표가 1을 하회를 했고 월 평균 기준으로 이번 주기가 시작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정 부분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할 수 있지만, 이렇게 테이커 매수 매도 비율이 가장 낮은 구간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다시 가격의 반등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비트코인이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급증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체인 거래량이 특히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례 없이 빠르게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온체인에서 현금 대기 자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로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일반적으로는 가격의 상승에 선행했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커 매수 매도 비율과 더불어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지표가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주요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이 과연 주요 변곡점을 상방 돌파했는지, 이 부분들도 차트 관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CEO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규제 명확성,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그리고 암호화폐 ETF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가적인 채택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브라질에서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비축금에 대한 검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첫 번째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서 더 깊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국가적인 차원의 채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암호화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최종안을 추수감사절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행위원회가 9월 말까지 법안을 가결할 계획이고 상원농업위원회가 10월 말까지 검토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는 SEC와 CFTC의 규제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게 되고 현재도 SEC가 증권성 이슈와 관련해서 암호화폐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폴 애킨스 위원장이 직접 밝히고 있지만 CFTC와 나눠지게 됐을 때는 그 기조들이 더 명확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친암호화폐 은행인 자포뱅크의 보고서를 통해서 베이비붐 세대에서 청년층으로 부가 이전되고 있고 이런 세대 교체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더욱 많은 자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년간 비트코인에 300조 원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8%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변동성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로 폭발적인 상승은 덜해지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우량한 자산으로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이 로드맵을 검토하고 승인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만약에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게 됐을 경우에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암호화폐 생태계의 정당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역시나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드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와 차트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점차 회복 국면을 보였지만 바이낸스 CBD 상으로는 아직까지 회복 국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전날과 유사한 수준에서 매도벽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물량을 던지고 있고 그 외에도 보라색, 빨간색, 녹색이 전반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이 추이가 이어질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주요 변곡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14K 상단으로 올라왔고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22평선과 52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2평선이 계속해서 하향 움직임을 보이면서 데드크로스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도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중립 구간인 50을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MACD도 약세 국면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했지만 중요한 구간을 넘어서지 못한 만큼 추세 전환에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장이 더 반등세를 보이고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넘어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의미한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 포지션이 114.7K, 롱 포지션이 112.7K에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는 숏 포지션 밀집도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적으로 좀 더 힘을 냈을 때는 숏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단기 급등도 가능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세가 더 강하게 전환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